다보스 포럼이요.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유례없는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한다. 지금 각자 도생이 됐잖아요. 그게 이번 다보스 포럼의 주제라더니만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최악의 한 해가 될 거라고 한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가 이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경제 올해 바닥치고 내년에는 반등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 예상보다 훨씬 잘 돌아간다. 전쟁, 팬데믹, 그리고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선방하고 있다.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봉쇄령이 풀린 중국의 경제가 살아날 조짐이다. 올해 5.8%까지 성장할 거다. 수요 증가 기대로 원유값이 상승을 하고 있다면서 다보스에서 경기 낙관론에 대해서 지금 고개를 들게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만 어렵고 그래서 다보스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회복된다. 올해 말부터도 나아질 거다. 자, 그래서 연초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연준에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고 해서 긴장감이 팽배하더니 이 다보스라고 세계 돈줄들끼리 모여서 저 장난치는 저 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올해 말쯤 회복되면서 내년에는 문제가 없고 올해도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 좋아지고 중국이 지금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IMF가 총대를 메고 있는데 IMF 수석 부총재 기타 고피나트는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겠다. IMF가 지난달 초만 해도 세계 성장률이 1%대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갑자기 한 달 만에 세계 경제가 하반기부터 개선될 거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성장률을 보여주게 될 거라고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IMF 총재 이 여자도 올해 경제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과정이 시작될 거다. 독일의 숄츠 총리 요즘 욕 많이 먹고 있죠. 내각도 엉망진창이고 반쯤 좀 또라이를 갖다가 국방부 장관을 시켜서 연일 헛소리 하다가 잘리기 직전이죠. 자, 이 사람도 자국 경제가 침체를 면할 거라고 낙관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일은 없을 거다. 독일의 싱크탱크는 유럽경제연구센터라는 것은 이날 발표한 경기 기대 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다보스에서 중국의 봉쇄령 해제로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소비 증가가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정부가 사망자가 하루에 한둘이라다가 블룸버그가 그저께 뭐라 했습니까? 중국 정부가 마지못해 한 달에 6만 명 죽었다니까 터무니없다. 지난 5주간 90만 명이 사망한 걸로 추정된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중국 인구 64%가 감염되었고 베이징 국립개발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5주간 90만 명이 사망을 했다. 6만 명은 5주 동안 중국에서 100만 명당 매일 1.17명이 사망한 수준인데 오미크론이 한국을 강타했을 때 한국의 하루 평균 사망자가 100만 명당 7명이었다. 이와 비교해서 격차가 크다. 호주, 뉴질랜드도 하루에 4명이었다. 100만 명당. 그래서 이 중국이 지금 완전히 데이터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이 봉쇄를 해제해서 리오프닝으로 소비 정진 효과가 나와서 보복 소비가 분출하고 있고 중국 경제가 성장할 거고 그래서 원유나 구리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다보스 포럼이 세계 주요 국가 정상 그리고 또 세계 주요 기업, 세계 또 주요 금융가들이 모여서 경제 위기에 대해서 공통의 대책을 모색하자. 이렇게 말해놓고 모여가지고 세계 경제가 문제가 없다고 IMF를 필두로 지금 이 뻥을 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연준에서는요, 매파들을 중심으로 미국 금리가 지금 인플레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주목할 게 아니라
물가 상승 속도가 느려졌지만은 지금 미국은 계속 5.5% 수준의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저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금리를 갖다가 이럴 때 헛소리 듣고 낮추다가 큰일 난다라고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은 막 나온 지금 소식에 보면 인플레 잡기 위해 최종 금리를 5.25를 주장해야 된다. 아니면 5.5를 주장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지금 정보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연준이 물가 상승이 확연하게 둔화됐다. 그리고 경제도 지금 적당히 지금 이렇게 경추락하지 않고 굴러갈 거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금리만 내리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온 사방에서 왜 연준이 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금리가 세계 경제를 쇠퇴시키는 원인인가? 아니면 세계 경제가 문제가 많아서 그 경제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리를 갖다가 올린 것인가? 그리고 또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현재의 문제의 쟁점이 금리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도저히 수습이 불가하니까 결과로서 금리인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좀 IMF 총재나 부총재 같은 사람들 이 헛소리 올해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된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된다. 그리고 중국이 완전히 소비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저런 헛소리의 배경에는요. 지금 이 세계 경제의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마치 미국의 연준이요. 심통이 나서 세계 경제를 갖다가 죽이려고 금리를 올립니까? 저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은 기득권 아닙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된 데는 도저히 수습되지 않는 무서운 인플레이션이 재작년 하반기부터 작년에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욕을 바가지를 묻고 작년 초부터 화들짝 놀래서 금리를 폭발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이거 인플레를 못 잡는다. 그럼 세계 경제가 불황이고 침체에 빠지냐 마냐 하는데 왜 지금 금리를 올리느냐? 왜 인플레가 될까? 자, 그거는 결국은 이 인플레 원인이 처음에는 뭐 공급 채널의 백목 현상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이라고 돌렸지요. 그러다가 슬그머니 나오는 게 이제 비주류로부터 화폐를 남발해서 그 남발된 화폐가 경제 상황은 지금 초불황이라서 디플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화폐 남발에 인한 화폐 가치의 하락이 초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걸 갖다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못하죠. 왜? 자기들이 화폐를 갖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15년간 코로나까지 포함해서 남발을 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세계 어디에도 화폐 남발, 사상 초유의 화폐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그래서 돈의 가치가 상품 가치보다 하락을 해서 돈이 흔해져서 하락하니까 달러가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IMF 총재가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고 부총재가 이 단순한 사실을 몰라서 지금 헛소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다 알지요. 알면서도 이들은 마치 금리 인상이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금리만 내려가면 경제 회복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회복의 원인이 있어야 될 거니까 회복 원인으로 전쟁 팬데믹 금리에도 선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소비가 살아난다라는 황당한 헛소리라고. 중국에 지금 소비가 살아날 돈이 어디 있어요? 중국이 봉쇄를 풀고 위드 코로나를 하거나 말거나 중국에 지금 일반 사람 대부분이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중국 경제가 지금 잘 돌아갈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국 등을 핑계를 대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경제학 공부 안 했습니까? 했지요. 화폐 남발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가 초고속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알지요.
그런데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전부 경제학자가 아니라 주술학자. 내년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때려놓고 보는 거예요. 왜? 이들은 전부 금융자본가들의 그리고 초다국적 기업의 하수인들. 그러니까 그들이야 월가 뭡니까? 금융 투자가 잘 돌아가야 되고 기업 투자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앞장서야 되니까 이런 헛소리를 남발하고 있다. 조금만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화폐 남발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사상 초유의 황당한 현상이 쉽사리 꺼지지 않고 지금 정도의 금리 인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요, 화폐 남발에 대한 결과인데 이 화폐 남발이라는 원인을 말할 수 없으니까 마치 금리가 오바를 해서 현상을 갖다가 물가 인상을 너무 과잉 해석해서 금리가 지금 세계 경제를 망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과를 놓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원인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막연히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경제학이요, 주술 학문이 됐습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후스 700 너의 소유주 Revolution Yeah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